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음식료 담배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심은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게시판에 건강기능식품 업체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요.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대략 한 4조 6천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 정도 시장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성장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걸로 추정을 해서 사실은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고령화율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홍삼만 드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비타민부터 뭐 눈이 좋다는 거, 뭐 갱년기에 좋다는 거, 그리고 이너뷰티 등까지도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면서 시장 성장을 좀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현재 내가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 정도의 금액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데 지불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회색 막대 그래프 정도의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제 조사인데요. 대략 중위값을 내보면 현재 지불 비용은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9만 원까지도 올릴 의향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선진국 대비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액, 인당 소비액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50불 정도 되니까 아까 이제 조사했던 6만 원이랑 대략 일치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보시면 15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당 구매액 자체도 높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시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산업에 있어서 사실 정부의 규제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해 주면서 굉장히 페이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식약청에서 고시되지 않은 어떤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마케팅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제는 어떤 식품에 예를 들어 뭐 눈에 좋은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좀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죠. 주요 업체들 현황을 한번 보시면 매출 순으로 제가 이거는 2019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아시다시피 인삼공사입니다. 인삼공사가 작년에 한 1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KTNG의 자회사죠. 그래서 사실 KTNG를 인삼공사만으로 좀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배의 매출 혹은 이익 기여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제껴 놓는다 하시더라도 그 밑으로 보시면은 다른 업체들이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흥, 콜마 B&H, 코스메스, MBT, 노바렉스 이렇게 상위권 이 네 업체가 모두 OEM,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은 이제 자기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주문자의 어떤 생산, 오더에 맞춰서 이제 생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업체들도 쉽게 이해하시려면 콜마라던가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건기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OEM, ODM만 하는 업체들이 매출이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종근당 바이오라던가 뉴트리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인데요. 이런 업체들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업체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와 이렇게 OEM, ODM만 하는 업체로 좀 나눠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OEM, ODM 업체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왜냐면 최근에 건강식품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혹은 이제 식품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약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건강식품을 많이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업체들이 초반부터 생산 설비에 막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이런 OEM, ODM 업체들한테 오더를 주면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이 브랜드가 뭐 쌓아가면 차후에 뭐 캐파를 어떻게 할지 좀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좀 실적이 호조세이다. 이렇게 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이 상장사들의 매출이 한 17%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18% 정도 성장을 해서 이 상장 6개사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보시면 실적이 사실 브랜드 업체건 OEM, ODM 업체건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 한 3년 동안은 주가가 못 움직였죠. 보시면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느냐에 대한 좀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백수 사태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건기 시장 자체가 조금 침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8년부터였는데요. 이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단일 제품 비중이 높은 소위 말해서 이제 빅 브랜드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근당의 락토핏이라던가 뉴트리의 에버콜라겐 이러한 이제 빅 브랜드가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계기 때문이라도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이 규제 완화 이슈 인해서 시장 참여자가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OEM, ODM 이런 업체들이 투자 대안으로 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제 상장사 평균 기준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내년 기준으로 이제 한 평균 14배 정도의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 워낙 좋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래도 뭐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크게 두 가지 브랜드 업체와 OEM, ODM 업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무엇을 어떤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종근당 그리고 뉴트리 이렇게 이제 두 업체가 가장 이제 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종근당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스닥 벤처팀에서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락토핏이 올해 아마 매출액이 한 2,500억 원 뭐 이상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뉴트리의 에버콜라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아마 1,500억 이상 아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관장의 인삼공사의 홍삼 브랜드 중에 좀 이제 중저가로 나온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작년에 한 1,8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락토핏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는 가장 이제 매출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랜드 업체들은 말 그대로 이 브랜드들이 제품들이 매출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만 좀
트래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단일 브랜드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매출에 따라서 영업의 그 레버리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체크를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라던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느냐,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성장성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점들을 조금 조사를 하시면서 계속 좀 투자를 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브랜드의 성장률 자체가 많이 둔화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주가는 계속 좀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노바렉스와 콜마 B&H를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익가이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브랜드 업체들이 이제 오더를 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처음에야 뭐 한 1년 정도 계약을 하겠지만 브랜드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은 2, 3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업체들은 향후 2, 3년에 내가 얼마를 벌 건지에 대한 계산이 빨리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가치성이 높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OEM, ODM 업체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향후의 매출 추정에 따라서 캐파를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캐파 증설을 하면 올해가 이제 국내 캐파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4천억 원까지 이게 증가를 하게 돼요. 2배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향후에 어떻게 매출 전망을 했을 때 대략 뭐 한 30% 이상씩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캐파가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1천억 정도가 더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 3천억 정도 캐파로 이제 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노바렉스도 그렇고 콜마 B&H도 그렇고 올해 뭐 한 30% 이상 40% 가까이 좀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향후 3년 동안에도 상당히 이런 높은 수준의 매출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 콜마 B&H는 제가 오늘 그 모닝 미팅 시간에 그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발표를 드렸어요. 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아마 오늘 주가 흐름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노바렉스와 콜마 B&H가 단적으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더를 주는 고객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매출의 한 15%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콜마 같은 경우에는 애텀이라는 그 네트워크 업체의 그 매출이 전체 콜마 매출비 해서 한 5,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가 중요한 콜마 입장에서는 고객사인데 애터미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매출액이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잡히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매출이 굉장히 가속도로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기에 중국 쪽, 이 애터미 쪽 매출이 한 23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이제 20년 연간으로 보게 되면 한 800억 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이 됐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최소한 1,500억 이상은 잡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 중국에 대한 이제 사업 가시성 그리고 이런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좋을 걸로 실적도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노바렉스는 2분기 실적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도 노바렉스도 이제 국내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건기식 중에서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황이 좋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좀 실적이 좀 좋은 상황. 그래서 좀 길게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익가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